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좀 불안불안하니까 분산을 해볼까? 국장도 사고 중국도 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 중국 오르고 미국은 빠지고. 최근 미국 증시의 하락이 좀 심상치가 않죠. 올해 수익률을 대부분 반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한국 증시가 이상하게 잘 버텨요. 그죠? 잘 버텨가지고 어색합니다. 우리 한국 증시가 원래 안 그랬는데 미증시가 막 1%에서 지금 3% 막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지금 0.5% 하락하고 막 이렇게 막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 0.5%로 좀 선방을 했고 코스피도 0.5% 정도 하락하면서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좀 상승한 거 어떻게 보면 좀 양호한 요런 눌림인가? 눌림인가? 좀 조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외국인이 오늘도 3천억 넘게 매도를 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위주로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이닉스 거의 1,0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최근 들어서는 4거래 연속 외국인이 계속 하이닉스를 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간 기준으로 내일 모레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거기에 따른 좀 경계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팔아치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기에는 마치 너무 이렇게 홀짝 같은 거야. 엔비디아가 잘 나오면은 한번 튀는 거고 안 나오면은 금방 나오는 거고 그 홀짝 게임에 참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잠시 대피에 있어서 다른 쪽에서 열심히 매매하다가 결과 나오면 그때 천천히 한번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후자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 흐름이 2차 전지로 움직였다가 오늘은 다시 조선, 방산 뭐 이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었죠. 그리고 그 외의 수급들은 매매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규주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볼까요? 신규주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었던 위너스 같은 종목은 오늘도 거래대금 5천억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15%까지 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2% 하루 만에 변동성이 하방으로는 30% 넘게 급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LK캠 이 종목도 오늘 상장을 했거든요. 이것도 살벌합니다. 보시면은 장 시작하고 거의 뭐 20% 넘게 좀 급등이 나왔다가 종가는 또 마이너스야. 고점 대비 마이너스 또 25% 급락을 하면서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7천억 넘게 터졌죠. 그래서 야 뭐 할 것도 없겠다. 그냥 개별 호재 나온 애들 살짝 단타 치거나 아니면 이거 신규주에서 그냥 난 천하대회 단타대회나 하다가 오늘 적당히 마무리 할란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신고가 흐름 거의 70만원까지 갔었거든요. 70만원을 돌파하려나 이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방산주 외에도 조선도 좋았어요. 하나오션이 오늘 5% 그것보다 LNG 관련해서 좀 이슈가 부각돼서 그런 건지 삼성중공업이 8%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한한령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 이것도 연속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애들은 지난번에 좀 수급이 좋았었던 YG 플러스 7%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2%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토니모리가 12%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내에서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오늘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도 올랐던데 이것도 아마 한한령 해제 수혜로 올랐겠죠.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보면은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하게 수급에 몰리는 건 아닌데 약간의 또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매매할 거 없을 때 또 슬금슬금 또 한 번씩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2차 전지가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LG 엔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마이너스 5% 포스코 DX 오늘 5%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5% 알코프로 머티도 마이너스 6%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거에 비하면 하락폭이 그렇게 뭐 큰 거는 아니죠. 큰 거는 아닌데 오늘 하락폭만 보면은 좀 무서울 것 같아. 야 2차전지 역시 또 차전지인가? 얘를 믿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다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하락폭은 무시 못할 정도긴 하지만 거래량이 어떻죠? 거래량이 별로 크진 않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별로 크진 않고 LG 엔솔도 그렇고 이 정도 거래량이면 완전히 끝났다라기 보기보다는 조정 형태, 눌림목의 형태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대기 매수 또 순환매 관점에서 충분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증시에서 좀 다 무너지고 있을 때 살아남은 섹터가 헬스케어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이 헬스케어 좋았는데 우리도
또 가야지 이렇게 좀 눈치를 보다가 오전만 해도 같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뒤늦게 다시 올라오면서 알테오젠도 전고점 근처까지 또 상승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2%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에도 뭐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일부 종목들 계속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리기판은 어제 시간에서 좋았는데 오늘 오전에만 좀 반짝 튀고 좀 대부분 역시 좀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 그런지 오전에 반짝 튀고 차익 실현이 일제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이슈 체크를 하고요. 또 계속 매매를 해도 되는 뭐 그런 섹터 정도, 테마 정도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뭐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3%에서 이제 2.75%로 낮아졌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있죠.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할 거야. 아니 지금 이렇게 환율이 높은데 미국은 안 내리는데 우리나라만 내린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 외화, 연기금 다 고갈라면 어떡하려고 이러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일단은 환율의 움직임은 별로 없어. 환율은 그대로 1,430원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여전히 높긴 한데 그전에는 거의 1,500원까지 갔었죠.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딱히 환율의 변동성, 그 발작은 나오진 않았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격차가 1.75%포인트로 2021년만 해도 우리 한국이 더 높았어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았고 그런데 딱 2022년 정도 넘어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졌죠.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좋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드니까 미국이 막 올려. 그래서 우리나라도 눈치 보다가 우리나라도 같이 올려야겠다 했는데 3.5까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내수가 너무 무너질 것 같은가. 다들 막 금리 때문에 힘들대. 그렇게 대출을 해놓고 갑자기 막 금리를 올려대니까 어쩌라는 거냐.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또 자영업자분들 또 우리 또 국민들 이렇게 막 힘들어하니까 그래. 그래서 미국은 계속 올리는데 여기서 못 올리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동결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죠. 눈치를 보다가 이번에 미국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좀 내리다가 이번에 또 추가로 또 인하를 했다는 소식이고 왜 그랬느냐 보시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죠? 다 내수 때문이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추경도 할 건데 통화 정책 먼저 가동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경제 성장률 추이도 뭐 조금은 올라가나 싶은데 이것도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최근 미국 증시의 하락폭이 심상치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지난 2년 동안은 미국만 좋았는데 올해만큼은 다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금들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느냐? 우리나라 좀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중국 쪽으로도 꽤 가고 있습니다. 딥시크 여파 때문인지 중국의 기술주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도 있는데 이번에 모건 스탠리 JP 모건에서 미국 증시의 자금 이탈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움직일지 아니면은 올해 고점 형성하고 당분간 또 계단식 하락 힘든 장세가 나올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2년 동안 상승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영원하다. 계속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긴 하죠. 그랬는데 미국도 지독할 때는 1년, 2년 동안 하락하거나 횡보하거나 지독하게 움직인 구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2년 정도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놀라거나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지 좀 더 관심 있게 추이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CEO가 말을 애매하게 했죠. 우리 AI 투자, 과잉 투자인 것 같아서 우리는 조금 속도 조절해 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AI 이제 투자나 AI 인프라 좀 투자 정리하고 적당히 좀 탈출해야 되나?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2곳 임차 계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속도 조절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공급 과잉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은 AI 거품 정말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은 자 인프라 투자 속도를 조정하거나 조절할 수는 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모든 지역에서 강력한 성장을 지속할 거다. 그래서 이번 회계 연도의 투자 계획에는 변함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속도를 살짝 조정하거나 조절하는 정도지 강력한 성장은 지속될 거고 투자 계획은 변함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 무리한 행동을 과하게 해석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센티는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도 관심 있게 봐야겠죠. 이 와중에 애플은 또 미국 내에 714조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사업인데 요거를 이제 4년 동안 뭐 투자를 해서 자국의 생산 설비를 늘리겠다 요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항생테크가 미쳤다. 여기서 나스닥 올해만큼은 글로벌 다른 지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소외받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지금 밀리고 있죠, 나스닥이. 그런데 중국의 항생테크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그 영향은 딥시크 열풍 때문에 중국, 이거 미국이 견제하는 것 때문에, 미중 무역 정책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 두드려 맞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닌 거야. 딥시크도 나왔고 막 로봇도 막 엄청 잘 만들고 반도체도 많이 따라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중국 증시 계속 급락만 했는데 이거 빨리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뭉칫돈이 훅 몰린 거죠. 그래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지수가, 여러분들 종목이 아닙니다, 항생테크 지수가 한 달 사이에 20% 넘게 급등을 했대요. 국내 투자자들도 일부 좀 자금을 투자하면서 많이 좀 쏠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자금이 분산될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물론 막 중국 증시가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계속 갈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스닥이나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좀 불안불안하니까 약간 좀 분산을 해볼까? 그래서 거기서 좀 일부 빼서 국장도 사고 중국도 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 중국 오르고 미국은 빠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중에서 알리바바가 한 달 사이에 61%, 샤오미가 40% 급등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등등 움직임이 장난 아니다,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이런 뉴스 나오고 막 이미 막 60%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가자 하면서 갈아탔다가 엇박자 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중하게 많이 공부하시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잘 나가던 팔란티어,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그런데 4거래일 연속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점 대비 무려 27%나 급락을 했대요. 아니, 그렇게 좋았는데 다들 막 찬양하고 얘는 막 영원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이번에 27%나 급락이 나왔네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승률은 엄청난 플러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고점 대비 3분의 1 정도 좀 조정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추가 조정 나오면 기회 아니냐, 오히려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오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엔터주, 그죠? 그 다음에 뭐 면세 관련 종목, 카지노 이런 애들도, 화장품까지도 살짝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게임은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진 않은데 게임도 한 번씩 또 잠잠할 때 순환매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2차 전지가 조금 조정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기차 기업 리비안의 목표 주가를 20%나 낮췄다고 합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지금 딱 보이니까 이거 목표가를 낮춰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건데, 그것 때문에 야 전기차 바닥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던 또 수급들이 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오늘 좀 같이 조정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일부 종목, 뭐 개별 호재가 붙은 애들만 좀 움직이고 있어요. 뭐 오늘은 사명 같은 종목이나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또 개별주 흐름으로 또 슈팅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 뭐 구글에서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뭐 진행하는 피지컬 AI 모바일 알로하 프로젝트에서 로보티즈의 제품을 뭐 도입한 상태다, 뭐 도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구글이 묻었다고 하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또 차익 실현 또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여전히 뭐 글로벌적으로 협력사가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이르다, 뭐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끔찍한 소식입니다.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 영상을 보고 마치 재난 영화에서 나올 법한 또 그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 영상 보면은 뒤에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재난 영화처럼 좀 무너졌는데, 관련 종목이 혹시나 이게 부실공사잖아요. 어디에서 시공을 했는지 한번 봤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또 건설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신뢰도 이런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중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참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좀 맞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창업주가 별세를 하셨어요. 어느 회사? 동진 세미캠
회장이 이제 별세를 했는데 종목이 막 20% 급등하는 거야. 아니 왜 창업주가 별세를 하셨는데 왜 종목이 급등하는 거야? 혹시나 경영권 분쟁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급등을 한 거라고 합니다. 요즘에 또 매매할 게 없다 보니까 뭐 신규주 몰리고 약간 그런 개념으로 기대감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실제로 경영권 관련해서 어떻게 부각이 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기에 수급이 몰렸다가 또 우수수수 빠지면서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선해운 강세를 또 보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안덕근 장관 미국행으로 간다. 27일부터 간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LNG 수입, 알래스카 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낼 수 있게끔 뭔가 협상을 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미국 상무부 에너지부 장관과 이제 면담을 하면서 천연가스, LNG 수입 등 개발 참여에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관세 카드도 어느 정도 조금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LNG 관련주나 조선이나 해운이나 이런 쪽이 좀 들썩들썩 거렸다.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핫쇼핑이죠. 티니핑. 티니핑 회사 SAMG 엔터가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계속 매매를 하긴 당연히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SM과 맞손이래. 근데 SM과 맞손인데 SM에서 이번에 새롭게 데뷔한 걸그룹이죠. 하츄투 하츠랑 티니핑과 협업을 한대. 티니핑의 주인공이 누구죠? 하츄핑이죠. 아이돌의 IP와 캐릭터 IP를 협업으로 하는데 하필 우연치 않게 이름이 비슷하다. 하츄핑과 하츄투 하츄.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지 아니면 이름이 비슷해서 이렇게 또 협업을 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재밌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드래곤 이번에 또 정규 3집 위버 맨쉬로 컴백을 한다는 소식이고요.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양자 관련된 소식도 오늘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 과기부 양자 전담 조직 신설을 했다. 그래서 오늘 양자 기술 개발과 출범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반짝 튀었다가 대부분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연속성 정에서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미증시에서 양자 관련주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조금 수급이 계속 가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양자 관련주의 좀 추이를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주요 테크 기업들의 흐름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 69%, 샤오미가 50%, 비야디 중국의 전기차죠 42% 급등을 했고 그 다음이 팔란티어 41%, 텐센트 22%,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래도 좀 올랐네요.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굴욕적이다. 엔비디아, 애플이 거의 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굴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그동안 오른 게 몇백 %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막 수급의 움직임이 확실히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 국장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좀 보이는 좀 그런 증거 자료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 주식과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셀 몰트머니 방한까지 하면서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됐었죠.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셀 몰트먼은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등남을 했대. 어떻게 이를 낳았지? 알 수 없습니다. 남자끼리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기 사진을 X에 올리면서 아들을 얻게 된 경위는 설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사진 올리면서 이런 사랑은 처음이야 이러면서 이런 걸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들 사진과 함께 둘이서 이쁜 사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럼 여기까지 셀 몰트먼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런 좀 시장이 뭔가 뒤숭숭해. 이럴 때일수록 사실 원칙이 좀 단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원칙이 확실하게 있으면 이런 시장에서 뭘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내 기준이나 내 원칙에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하고 아님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거나 시장이 안 좋게 바뀌더라도 매매 원칙 기준에 맞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매를 안 하면서 쉬게 되거든요. 참 이런 면에서는 나만의 확실한 그런 원칙이나 탄탄한 기준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별로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당분간 계속 또 수급이 들어올 만한 테마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늘은 약했지만 또 2차 전지 내에서 또 충분히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 반발 매수세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당연히 계속 보고요. 한한령도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증시도 그렇고 바이오 쪽도 계속 잘 버티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 내에서도 한 번씩 또 순환매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안덕근 장관 미국행 가는 것 때문에 조선이나 LNG나 이런 쪽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개별주들, 그죠? 개별 호재가 붙은 애들 위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좀 기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아니면은 개별주 단타 대회
이런 흐름으로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내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은 아닌데 막 괜히 무리해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매매를 하면은 그게 제일 최악입니다. 이거는 그냥 놀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도파민을 위해서 그냥 매매하고 재미를 위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참 경계하면서 없으면은 쉬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레이더에 올 때까지 수그렸다가 매매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탄탄한 또 원칙들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데 혹시나 그런 원칙들 중에서 주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패키지로 판매를 하고 있죠. 보시면은 종가 매매와 수익 매매 예전에 했던 내용을 합쳐서 패키지로 평생 소장권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 궁금하신 원칙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신다면은 영상 끝나고 뒤에 언박싱 하는 거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가 종가 매매랑 수익 매매의 원칙을 패키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원하셨던 구독자님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평생 소장본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패키지는 실물 교재 2권을 준비했고요. 수강생분들에게만 나가는 교재라서 따로 구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하실 때 멘탈 잡으실 수 있도록 문구도 각인해 두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수업을 들으시면서 편하게 필기하실 수 있도록 메모 패드까지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익과 종가 매매 기법을 30강으로 압축해서 USB에 담았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든 원칙을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평생 소장본으로 제작했으니까요. 패키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